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단원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날 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단원, 난이도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주로 풀이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3개념 경향 말씀드리고 이제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난이도가 쉬웠어도 약간 긴장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나마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직 별거 없는 단원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출들 중에서는 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없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고난이도 관련해서 여러 변형 문제들 풀어보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번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서 뭔가 어렵게 나온다라는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좀 무난무난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당 단원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를 적어 놓았는데, 먼저 요즘에는 광전 효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물질파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파와 관련된 걸로는 파장과 운동량 그리고 운동에너지 이렇게 셋이서 잘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기는 해요. 이번에 기출문제를 훑어보았을 때 24학년도 때 좀 나왔거든요. 25학년도나 26학년도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하니까 이제 광전 효과 관련해서 작성해 두었고, 이 식이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E는 HF-W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제 입자 광전자를 이제 입자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이렇게 빛을 쬐면은 어떠한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튀어나오는 전자에 대해서 그 전자의 에너지를 보았을 때 일단 H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해주고 거기에서 그 금속판에서 튀어나오기 위한 1함수를 빼주면은 튀어나오는 전자에 대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년 경향을 작성해 놓았는데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3개년이고 6월, 9월 수능 순서대로고요. 보면 24학년도 때는 다 중난도 난이도라고 제가 작성을 해두었는데, 사실은 게다가 26학년도 6월 때도 중난도라고 적어 놓았죠. 제가 오답률 때문에 중난도라고 적어 두었는데 사실은 이 9문제 모두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이 해당 단원 위에 적어 놓은 파장, 운동량, 운동에너지 서로 왔다 갔다 잘 하시면서 광전 효과도 알아두시고 문제 조금만 풀어보시면은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단원이니까 중난도라고 해서 좀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한번 개념 설명이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얀색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말이 즉슨 심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고 다 기초 개념이고요. 한번 보자면은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빛에 대해서 입자로 보냐 아니면은 파장으로 보냐 이런 데서 착안된 단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자로 보게 돼서 입자성과 관련된 거면은 광전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전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는 이제 H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를 곱한 다음에 이함수를 빼주게 되면은 튀어나온 광전자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물질이나 광전자 이런 거를 파동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럼 파동성과 관련된 개념인 것이고, 그거는 물질파로 나타내었을 때 이제 파장은 mv분의 h, 이제 물질의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mv는 이제 운동량이겠죠. 질량과 속도를 곱한 운동량에다가 이제 위에 분자 부분에 플랑크 상수가 똑같이 있고요. 는 하고 p분의 h라고 했는데 p가 운동량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래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운동 에너지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량과 파장을 유도하냐를 적어 놓았고, 운동량에서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유도를 하냐를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셨다면 머릿속에 운동량은 MV고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왔다 갔다를 하는 건데 혹시 모르실까봐 작성을 했고요. 이제 적어놓은 거를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은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곱하면은 이제 2분의 1 m제곱 v제곱 되겠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2분의 mv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혹은 운동 에너지를 v로 나누면은 2분의 mv가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2나 2가 있긴 해도 둘 다 mv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운동량의 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입자에 대한. 이거는 결국 파장과 반비례를 하니까 파장에 대한 비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적어 놓은 거는 운동량을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유도를 하느냐인데, 운동량에서 제곱을 하면은 m제곱 v제곱이죠. 그거를 m으로 나누게 되면, 혹은 이거를 운동량이 아니라 파장으로 표현을 하였을 때 m에다가 람다 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플랑크 상수가 추가되어 있기는 할 텐데, 플랑크 상수는 저희가 비율 계산을 할 때 딱히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빼놨는데, 이렇게 운동량 제곱한 거를 m으로 나눠주거나 혹은 운동량에서 v를 곱하게 되면 mv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분의 v가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2분의가 붙어 있거나 플랑크 상수는 관계없이 서로 간에 비를 측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무시하고 보면은 mv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가 운동 에너지 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거를 외워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mv가 있고 mv 제곱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어진 거를 좀 꼬물꼬물 하면서 푸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해당 단어는 난이도가 높은 단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20초, 30초 정도인데, 물론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는 문제를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푸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를 작성하면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운동량이나 운동 에너지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외운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여러 단원들을 소개하고 풀이를 같이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쉬운 단원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개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쉬운 만큼 개념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다 하는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쉬운 단어이면서도 알려드릴 만한 심화 개념이나 기초 개념이 그닥 없어요. 근데 그만큼 다른 쉬운 단원보다도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단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인데 아직 엄청이라 말하면 안 되는데 17번인데 오답률이 52.2%였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엄청 간단한 문제였다는 거겠죠. 17번이면 보통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텐데, 마지막 페이지 이제 긴장하면서 들어갈 때 이 문제 보면서 좀 빠르게 풀고, 이러면은 18, 19, 20번 풀 시간이 좀 확보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만도 하고요. 게다가 그림을 따로 안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쉽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읽어보자면,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 보면은 P가 0과 F 사이에 한 2분의 1 F 정도에서부터 이제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Q는 한 1.5 F 정도에서부터 발생을 하네요. 바로 선지 가보자면은, 기억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P에서는 한 2분의 1 F 정도만 줘도 광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 다음에 Q는 1.5 F 정도 줘야 방출이 되니까 당연히 문턱 진동수는 P가 작다라는 게 되고요. 니은 광양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오랫동안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제 광양자설에 의한 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광전효과 관련된 개념인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빛의 세기를 증가하거나 해도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F0이면 문턱 진동수를 못 넘죠. 이거를 아무리 오랫동안 비추고 세기를
늘려서 비추더라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을 거고요. 약간 초짜들한테 거는 페이크 느낌이죠. 진동수를 높이면은 가능성이 생기는데 세기를 높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디귿,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이다. 이제 한번 EF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EF일 때 보면은 Q 같은 경우에는 방출되는 광전자 에너지가 E0고 P 같은 경우에는 3E0예요. 문제 직접 푸실 때는 이렇게 다 쓰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니까 좀 다 써보기로 하고, 운동 에너지가 3E 대 2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둘 다 광전자니까 질량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똑같이 V제곱 B가 돼버리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전자니까 질량이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M을 곱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M 곱하면 얘네가 약분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M제곱 곱한다고 치면은 M제곱 V제곱이 되면서 운동량의 제곱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결국 루트를 씌워줬을 때 여기에 운동량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운동량의 B는 파장의 역수비니까 이거는 결국 확인을 해보면 람다 대 루트 3 람다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물어본 게 Q에서가 P에서의 3배라고 돼 있는데 P에서 루트 3배니까 디귿은 아닌 게 되어서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고, 설명은 좀 길었지만 혼자서 적응하시고 푸신다면은 1분 안에 푸실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16번이면은 문제가 꽤 뒤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 정답률 56.6%로 중간 난이도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간 난이도지만 해당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이것도 사실 쉬운 건데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거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주사전자 현미경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딱히 필요 없는 그림이죠. 그림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 람다와 운동에너지 EK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문제 쉬운 거는 바로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되니까 먼저 선지부터 보자면은, 기억,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Q가 P의 2루트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P는 E0고 Q는 2E0인 거죠. 근데 광전자니까 질량 같아가지고 루트만 씌워주면은 바로 운동량의 B 1대 루트 2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너무 정없으니까 이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거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B가 2대 2E가 있는데 여기에 2분의 1 MV제곱이 각각 있는 거겠죠. 근데 2분의 1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같으니까 결국 이게 V제곱의 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2 V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질량 M을 곱해주면은 운동량 B가 되니까 결국 속도의 B가 운동량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대 루트 2가 나와가지고 기억은 2루트 2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기억은 2 람다 제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람다는 저희가 운동량의 역수비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Q가 람다라면은 P는 반대로 루트 2배인 루트 2 람다가 돼야 돼서 2 람다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답은 디귿인 2번입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정없으니까 디귿까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디귿이 제일 쉬워요.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 분해능이 더 좋은 경우는 진동수가 큰 경우, 즉 파장이 더 짧은 경우를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Q가 람다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Q를 이용할 때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이 똑같이 2번이 나오고 매우 쉬운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학년도 수능 문제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54.2%고요. 16번인데 이 정도면은 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읽어보면은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입자의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장의 역수면 뭐죠? 이게 바로 운동량이라는 거 바로 아셔야 되고요.
한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먼저 기억. P의 질량은 물어본 게 H V0분의 Y0인데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게 Y0.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숨겨놓은 거죠. 지금 보면은 Y0가 파장 분의 1인데 그러면은 이제 Y0라고 하면은 물질파 파장에 역수해주면 되죠? H분의 M V가 되는데 여기에서 V가 V0라고 되어 있고 플라크 상수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H 곱해주고 V0분의 1 곱해주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슝슝 하고 슝슝 하면은 M만 남아서 질량 나타내는 거 맞고요. 다음 니은 Q는 중성자이다. 지금 보면은 각각 중성자와 헬륨 원자로 나타내져 있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성자가 헬륨 원자보다 질량이 작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속력이 V0로 동일할 때 P는 Y0라고 나와 있긴 한데 물질파 파장분의 1이 Q가 더 작죠. 그 말은 즉슨 운동량이 더 작다라는 것이고 똑같은 속력인데 운동량이 더 작다? 그럼 Q의 질량이 더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Q는 중성자인 게 맞다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이 말인 즉슨 운동량이 같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과 파장이 같고 운동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B를 따지려면은 운동량에다가 V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량, P의 운동량, PP. 이렇게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자면은 그 다음에 Q의 운동량, PQ.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게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P가 질량이 더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VP와 VQ를 곱해줄 텐데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저희가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VP 대 VQ를 저희가 나타내야 하는 건데 운동량이 같으면은 이때 질량이 더 크면은 속력이 더 작겠죠. 그래서 P가 아무래도 헬륨 원자다 보니까 속력이 더 작아서 곱해지는 VP가 더 작을 것이다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P가 Q보다 작은 게 맞다라는 게 되고 정답은 5번으로 상당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답률 48.9%로 준수한 하지만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 보면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랑 속력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있는데 안 적어둔 거 보면은 쉽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물질파 파장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랑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구하라는 게 뭔지 유추를 해보자면은 맞습니다. 사실 안 들리지만 맞다고 치고요. 에너지가 mv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속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질량이 서로의 B가 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A부터 보면 2에다가 V 있으니까 V제곱 하면은 똑같이 개수 1이고요. 개수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개수 맞춰준다고 하면은 2m 곱해주면은 2 된다 치고요. B 같은 경우에 E 있고 V제곱 하면은 그냥 개수 1이니까 이때도 질량에 그냥 개수 1 붙여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 E 있는데 2V제로니까 제곱하면 4 되기 때문에 E의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는 4분의 1M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속력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속력 개수만 저희가 곱해주면 되겠죠? 2M에다가 V0 해주면은 그냥 2P라고 생각하시고요. B 같은 경우에는 M에다가 V 해주니까 P라 생각하시고요. C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얘는 2분의 1 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장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것들의 역수해주면 되죠. 그럼 가장 작은 게 가장 클 것이고 중간에 있는 애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량이 가장 큰 A가 파장이 가장 짧을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4번이고요.
오답률 37.35로 짱짱 쉬운 문제고요. 얼마나 쉬운가 보면은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나타냈어요. mv제곱이랑 mv 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게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네. 아까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게 mv제곱이랑 mv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v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럼 2에다가 3p 나눠주면은 개수 본다고 쳤을 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죠? b 같은 경우에 운동에너지에서 운동량 나눠주게 되면은 개수 3분의 1 남고요. 여기다가 v 붙여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개수 같으니까 그냥 v 9e에서 3p 나눠주면은 3v로 계수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고 질량은 이제 운동량이랑 계수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9m 들어가고 여기는 m 들어가고 그 다음에 3p니까 여기는 그대로 m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모든 걸 알 수가 있죠? 네.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A가 M이고 B는 9M이니까 기억 절대 아니고요. 다음 니은, 속력은 A와 C가 같다. A는 V이고 C는 3V니까 아니고요. 디귿, 물질파 파장은 B와 C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운동량 같죠? 얘는 계산할 거리도 없었고 이렇게 다 써두기는 했는데 막상 전체 다 쓰는 일은 없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수능 4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오답률이 37.4인데 사실 이거는 완자 1회독만 하고 풀어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겁니다. 학생 A, B, C 있고요. A가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해 라고 하는데 맞고요. B,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과 파장이 더 길어. 완전 뻥증이죠?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이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데 맞죠? 더 설명할 게 없고 A씨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이거는 귀찮으니까 숫자도 적지 않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위치해가지고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답률 51.8%로 매우 준수하고요. 근데 이 오답률보다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쉽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판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하고 오랜만에 광전효과 문제이죠. 최대 운동에너지로 방출된 광전자 A부터 D에 대하여 금속판에 비춘 빛의 진동수와 광전자 운동에너지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두 금속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자면은 여기에다가 C, D, A, B 위치는 한번 적어두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와 D를 비교했을 때 운동에너지, 방출되는 운동에너지가 같죠? 근데 이때 비춘 빛의 진동수가 다른데 만약에 같은 금속판이라면 빛의 진동수를 다르게 조사하였을 때 운동에너지가 다르게 나올 것이므로 지금은 같으니까 C와 D가 금속판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D도 같은 게 있으니까 보자면은 이번에는 동일한 빛의 진동수를 비췄고요. 이때 이제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다르죠?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금속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A와 D의 금속판이 같다면 동일한 빛의 진동수로 빛을 비추었을 때 운동에너지가 같을 테니까 결국 A와 D도 다르다는 게 돼서 C와 D 다르고 A와 D 다르면 결국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은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겠구나 라는 거 편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풀어보면은 기억,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에너지 같고 광전자니까 질량 같죠? 그러면 운동에너지 B는 속력 제곱 B인 거고 1대 루트 2 정도로 해서 2배가 아니겠네요. 다음 니은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구했고요. 근데 니은을 확인하고 나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 두 개 순서 다르다고 해서 문제 푸는 시간에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물질파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운동량이죠. 근데 여기서 운동에너지 B가 B랑 D랑 보면은 2대 1이고
지금 보면 질량은 같으니까 여기 결국 속력 제곱 B고요. 그럼 루트 2 대 1일 텐데 여기에 똑같은 질량 곱하면은 운동량이 루트 2 대 1이라서 B가 더 운동량 크고 그럼 파장이 더 짧겠죠. 그래서 B가 D보다 길다가 틀린 게 돼서 정답은 2번인 거 알 수 있고 15번 치고 너무 감사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44.8%로 매우 쉬웠고요. 지금 보면은 입자 A, B, C 있고 물질파 파장의 역수와 질량 나타냈다는 건데 아까 이전 문제에서 본 적 있죠? 파장분의 1 알려준 거면 여기 결국 운동량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운동량 알려줬고 질량 알려줬으니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맞습니다. V가 되는 거겠죠? V를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들 위치에 따라서 써주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물질과 파장분의 1을 그냥 운동량으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2y0라 돼 있고 m 돼 있으니까 개수 맞춰서 얘는 2v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y0 돼 있고 2m0 돼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b로 개수 맞춰준다고 생각하시고 B 같은 경우에는 2y 돼 있고 4m 돼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2분의 1v가 되겠네요. 그래서 v 바로 추론할 수 있고 한번 이제 선지 보자면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물질과 파장분의 1이 동일하죠. 그래서 운동량이 같다 이기 때문에 기억 아닌 거고요. 니은 속력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아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운동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V에다가 제곱해주고 여기에다가 M을 곱해주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 제곱해서 4V제곱에다가 1 곱해줘서 운동에너지가 개수가 4가 나오고요. 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에다가 2 곱해서 2분의 1 되니까 A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답이 5번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리학 1 전단원의 기출풀이 마지막 문제 되겠고요. 26학년도 수능 12번이고 오답률은 너무나 쉬워가지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완전 쉬운 걸로 마무리해서 좀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고요. 지금 보면은 입자 ABC 있고 질량 있고 운동에너지 있네요. M 있고 운동에너지 MV제곱 있으니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V가 되겠죠? A, B, C 이렇게 있고 계속 했던 것처럼 개수만 맞추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질량 M에다가 제곱한 거 곱해줬을 때 운동에너지 개수 1 나오면은 A는 그냥 V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2M에다가 8 되려면 4 곱해야 되니까 이때 속력은 2V 될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3M에서 3E 되니까 그냥 V 돼서 속력 다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 보면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구했으니까 작은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도 아니죠. 중간으로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질량이랑 속력 아니까 B는 4고 C는 3이라서 B가 C보다 작다는 거 틀렸고 진짜 마지막 디귿 물질파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라고 돼 있는데 운동량 B를 보면은 A는 MV, C는 3MV라서 운동량의 B가 1대 3이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물질파 파장의 B는 A가 3, C가 1이라서 A가 C보다 짧다는 게 뻥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완전 쉬웠습니다. 이것으로 물리학 1 개념 설명 및 기출풀이를 전부 다 마무리하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